어떡하긴 다 운이지. 땡입니다. 어이, 고광렬이. 저 아세요?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이 손바닥에 화투 한 장 붙어있다는 것에 내 돈 모두 하고 내 손 하나를 걸겠다. 너는 무엇을 걸래? 왜 이러세요? 삼촌. 예? 이러니 돈을 꼬르셨다. 예.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사기 도박단에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타짜의 한 장면이죠. 이거 뭐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오셨을 텐데요. 아마 그런 신조로 아마 저 도박단이 구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노름판의 승부를 조작해온 이제 일명 밑장 빼기 사기 도박단이 최근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 도박 사기단은 2014년부터 네. 부산의 남구, 부산 진구, 수영구 여기 불법 도박장에서 아하. 한 사람을 상대로 네. 이제 60여 차례 사기 도박을 진행했고요. 야. 그 피해액이 한 16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일단은 범행 성사를 위해서 네. 상당히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네. 움직였습니다. 구성원을 보면요,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서 사기꾼을 꾸리는 구성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서 사기 도박 전반을 관리하는 총괄책. 그리고 이제 피해자를 노름판으로 끌어들이는 모집책. 전문 업무 분담이 딱 이루어졌네요. 너무 말이 안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빠른 손놀림으로 노름의 판을 바꾸는 기술자. 네. 그리고 이제 노름의 분위기를 잡는 바람잡이 여러 명. 완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뭐 거의 기업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참 정교합니다. 그런데 이거 피해자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도박판에 들어오게 된 걸까요? 네, 이 피해자는 부산에서 폐기물 처리업을 하면서 큰 네. 돈을 모았다고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박 사기단의 이제 물망에 이 피해자가 딱 잡히게 된 것이죠. 네. 평소 안면에 있었던 모집책이 피해자를 노름판으로 이렇게 끌어들였고 그때부터 노름의 노자도 모르던 이 피해자는 네. 도박장에서 훌라, 포카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네. 점차 사기 도박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당은 네. 이제 피해자를 아주 현란한 수법, 영화에서 보던 그런 수법으로 이제 네. 속였습니다. 이제 특정한 패를 숨겼다가 네.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빼주는 이제 밑장 빼기 네. 하고요. 그리고 각본대로 패를 돌리는 탄 작업이고요. 그리고 주위가 산만한 틈을 타서 이제 카드를 서로 바꾸는 네. 카드 바꿔치기. 그리고 수신호를 주고 받거나 뭐 받고 주거나 콜을 외치면서 이제 신호 전달하는 수법으로 이제 피해자 돈을 편취를 했는데 네. 이 사기 도박단에 나름대로 법칙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보면 이게 뭐 될 듯 이렇게 계속 이게 막 시간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게임을. 그리고 또 이게 바람잡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막 승부욕을 자극하고요. 네, 맞습니다. 작업 초반에는 이제 이 피해자에게 돈을 따는 좀 승리감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돈을 생기게끔 막 주면 내가 타고난 기술이 있구나. 운이 좋구나. 운이 돈을 좋구나라고 벌수 생각을 있겠구나. 하는데 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배짱이 생길 때 네. 이제부터 자급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들게 해서 네. 1시간 칠 거를 한 30분 만에 돈 다 따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네. 그러면 돈이 떨어지면 또 사기 도박단의 총괄책한테 또 돈을 또 빌려가지고 네. 또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피해자가 빚이 수억 원씩, 아까 16억 원까지. 네. 영화 타짜에서 보는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말라니까. 먼저 가볍게 호구돈을 따준다. 보통 호구들은 자본이 부족해서 돈을 잃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도록 우선 절반만 빌려준다. 네. 호구는 돈을 잃는다. 그 돈은 다시 나에게 들어오고 나는 그 돈을 다시 호구에게 빌려준다. 실제로 돈을 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돈은 그냥 돌고 돌 뿐.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호구의 빚은 산더미처럼 불어난다. 그럼 슬슬 마지막 마무리를 날린다. 네, 실제로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 역할을 하는 어떤 딱지 이런 것을 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도박 자금을 운영을 하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게 좀 더 원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일당의 배는 불러가고 또 피해자의 주머니는 털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피해자의 가세가 기울었고요. 피해자는 또 본전 생각이 나다 보니까 이 네. 도박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16억에 달하는 도박 빚을 떠안게 된 것이죠. 이게 한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 저 일당들이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참 중독은 자기 의지로 끊기 어렵죠. 이게 저 가족들의 고통도 이만저만 아니었겠고요. 우리 그 소위 행간의 말로 마약하는 사람한테 도박을 가리키면 네. 마약을 안 하고 도박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끊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는 건데 네. 도박에 발을 들인 건 사기단 때문인 거죠. 그리고 결국엔 피해자 스스로 도박에 깊이 빠져들어서 네. 가족과 지인의 심하게 말릴 정도로도 하지만 바람잡이 역할을 했던 가해자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라니까 이런 네. 주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 도박의 이제 심각성이 네. 얼마나 어느 또 정도 심각한지 있는지, 예. 예, 무섭죠. 예. 네. 도박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따게 되는 경험 때문에 도박을 계속하지만 계속하게 되면 돈을 잃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빚을 지게 돼요. 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사기나 이체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에 집착하다 보니까 직장이나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의 삶이 피폐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결국 피해자는 가족의 설득 끝에 이제 피해 일지를 작성해서 경찰에 사건을 신고를 했고요. 이제 사건을 주도했던 구성책과 총괄책 그리고 사건에 가담했던 모집책과 기술자는 이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사기로 기소돼서 지난 6일에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2년 동안 16억 원을 사기 도박으로 잃게 되었고 그 사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다만 피해자 역시 가족과 지인을 만류해도 상당 기간 도박을 계속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네, 조직적 사기의 어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네. 보통 저희가 대법원에서 권고하는 양형 기준에 따랐을 때 징역 6년에서 9년 사이에서 선고가 그런가요? 됩니다. 네. 하지만 가해자들이 지금 반성을 하고 있고 네. 또 피해자 역시 도박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스스로의 있기 책임도 때문에 있다. 네, 네. 법원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네. 최고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게 인간은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이게 중독되기 쉬운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도박 중독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이겠고요. 스스로 자신이 좀 문제가 있다 인식되면 치료할 수 있는 기관 이런 데 찾아가서 의논해 보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